짠! 2편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2편입니다. 네. 답보형 있으면 다르다. 알루미늄 박이 상대적으로 왜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는지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동박 얘기는 많았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SKC나 동박 얘기는 많았는데, 저도 사실 2차 전지를 많이 봤는데 알루미늄 박은 있긴 있는데 뭔가 항상 간과하는 소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그 소재 구성비에서 동박이 차지하는 소재 구성비가 약 5%인 거에 반해서 알루미늄 박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양극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볼륨이 굉장히 큰데 알루미늄 박은 굉장히 좀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동안 좀 저평가됐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방 시장도 그동안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SKC는 좀 다르지만 구리 관련된 업체들은 PCB의 이런 회로라든지 전기 IT 기기에 굉장히 채용이 많이 되니까 이제 구리는 좀 많이 각광을 받았었던 거에 비해서 이 알루미늄 박은 대부분 식품 포장재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뭐 오뚜기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뭐 쿠킹 오일 이런 걸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전방 시장이 IT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로 비중이 낮다 보니까 동박에 비해서 시장 사이즈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진입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 시장이고, 또 이게 알루미늄 박도 한 개를 만들어서 배터리 업체에 다 생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자동차 업체 스펙에 맞춰서 알루미늄 박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진출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다는 그런 점들로 인해서 그동안 좀 저평가 받았다라고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루미늄 박은 뭐 양극재랑도 같이 쓰고 음극재랑도 같이 쓰여요? 아니면은 각각의 그 배합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양극재, 분리막, 음극재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잖아요. 네. 근데 양극재가 사실 이제 슬러리 같이 약간 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잼인데 얘는 이제 식빵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 박은 양극재라는 잼을 위에 얹을 수 있는 집 전체로서 식빵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음극재는 이제 동박이 밑에 깔아주는 그런 집 전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는 쓰이는 곳이 많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루미늄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계속해서 신고가 내고 있고, 이것도 향후에는 2025년까지도 계속 가파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수요도 19년 대비해서 거의 뭐 19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태양광 풍력 타워의 태양광의 그 틀이라든지 그 풍력 타워를 만드는 받침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너무 이제 무거우면은 연료가 많이 들다 보니까 경량화의 소재들로 많이 쓰이면서 수요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알루미늄 가격 상승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이는 곳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탄소 국경세라고 탄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제품에 있어서는 이동을 할 때 국경세 같은 걸 매기는데, 이 알루미늄이 탄소를 좀 많이 생산하는 그런 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좀 공급적으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루미늄 박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알루미늄 박을 쓰는 업체들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원가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게 이제 양극재 업체들로 투자자들에게 한 번씩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2017년, 18년에 LNF를 많이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굳이 말을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그때 한참 올랐던 게 ESS가 많이 팔리기도 했고, 또 그때 EV가 이제 만들어지기 초창기다 보니까 그 원자재 가격의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가파르게 올리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양극재 만드는 업체에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볼륨 자체가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 수 있는데 이게 1,500원이면은 2,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이제 볼륨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들이 발생을 해서 2017년, 18년쯤에 아마 양극재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볼륨이 커지는 효과들을 한번 학습을 했고, 그 이후에 또 가격이 떨어지면서 같이 이제 실적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좋은 것들도 그런 걸 반영했다라는 것들을 한번 학습을 했고, 이제 알루미늄 업체들도 가격이 오르면 매출 이제 성장하겠는데 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이에요. 사이즈가 커지는 거군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기술력이 조금 남달라야 되나 봐요, 이쪽은? 일단 알루미늄 박, 예를 들어 집에서 쓰는 호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일이 어떤 게 잘 만든 호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당연히 얇아야 될 거고, 그리고
배터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보니까 얇고 길게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또 이게 얇고 장폭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얇게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근데 얇게 만들면서 장폭으로 만들고 길게 만들면서도 표면에 스크래치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곱게 만들어야 돼서 이런 게 스크래치가 있으면 좀 쇼트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특성들을 고루하게 잘 맞춰야 되는 게 기술적인 난이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새로 진입하기가 어렵겠다. 기존에 좀 독점이나 과점하고 있던 업체들이 계속 이제 네, 은근히 이 기술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왜냐면 쿠킹 오일도 너무 이제 쉽게 보고 오뚜기에서 식품 포장재도 자주 이제 접하던 거다 보니까 IT에 들어가는 거는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알루미늄 산업에 있어서는 뭐 기술력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데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이원화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큰데 맞출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리포트 보면 DI 동일이랑 사마 알미늄을 탑픽으로 딱 골라주셨던데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사마알미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마알미늄도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A4 용지 두께보다 더 얇은 10미크론, 11미크론의 그 두께의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고 있고 또 10미크론 개발을 국내 최초로 얇은 알루미늄 박을 개발했던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얇다고 칭해지고 있는 9미크론의 양산 적용을 준비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이 있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한 3.4%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항상 냈었던 회사인데 이번에 7.3%의 영업이익률을 냈다라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가면 갈수록 2차전지 업체들의 부분을 그 몇 개 없는 국내 업체들이 무조건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센트 비중대로 2차전지 시장이 커가는 거에 그 수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매출 성장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속해서 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사마알미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쪽만 파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 연구하고 스터디 해볼 만한 기업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네. 제 생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는 나중에는 국내에도 이런 네. 회사들이 상장이 될 건데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리사이클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리사이클은 시장이 안 열렸거든요. 네. 폐배터리의 이 회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경우에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에서는 지금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에코프로 지주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성일하이텍이라는 업체도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또 미국에서 북미 탑2 업체 중에 하나인 리사이클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투자 관점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유명한 회사예요? 북미 미국에서는? 쪽에 리사이클 회사가 탑2 업체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고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 네. 회사는 이제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가 나와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다른 하나인 리사이클 이 회사와 많이 손을 잡고 있고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GM하고 이제 얼티엄셀즈 JV를 맺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많은 폐 배터리도 아마 리사이클이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이 다 나와 있어서요. 그래서 북미 큰 시장에서 가장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리사이클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실적이 미미할 수는 있어도 길게 보면은 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좀 높죠. 알겠습니다. 저희 양극재로 시작해서 전지박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리사이클까지 갔는데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스터디 하실 때 꼭 많이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즘에 뉴스에 폐배터리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MPC나 이런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가는데 뭐 그 회사들도 정말 좋은 회사지만 사실 폐배터리 산업을 공부해 보면은 그거는 좀 나중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폐배터리 시장을 보면은
SN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제 19년도에 시장 규모가 한 1.7조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2030년에는 20조 원,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폐배터리 시장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리사이클링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리유즈를 봐야 되는 거예요. 리사이클링은 진짜 말 그대로 폐배터리에서 완전히 물질들을 다 뽑아내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리유즈는 약간 다시 사용. 그쵸.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리사이클링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기술력 있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하나가 제형택이라는 회사가 있고 두 번째가 내년 상반기쯤에 상장하는 성일하이텍. 네. 네. 그 두 회사가 진짜 리사이클링 수혜 회사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사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상장이 됐고 아까 평택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탐방을 이 회사를 갔다 온 거였는데 이 회사가 사실 본업은 2차전지 노칭 스태킹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 본업에서 기술력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100억 원가량을 지분 투자를 해서 지분 한 18%를 취득한 데가 이제 제형택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말씀드리면 기술력이 정말 좋은 회사예요. 세계 최초로 장폭형 260ppm 노칭 장비도 생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태킹 장비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제 2차전지 주요 배터리 업체들에서 약간 스태킹 쪽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맞춰서 기술력을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가 SK온 최근에 뭐 SK이노베이션하고 같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SK온이 내년도에 캐파 증설을 진짜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SK온이고 그거에 맞춰서 최근에 부지도 매입하고 있고 캐파 증설을 계속해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 그런 장비 스태킹 노칭도 좋지만 저는 이 회사를 제일 좋게 보는 이유가 제형택에 대한 리사이클링.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조금씩 우리 근처에도 전기차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보통 고장나는 게 아니라면 10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교체를 할 때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원자재들이 최근 가격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10년, 2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완전히 리사이클링에 대한 기술력이 중요한 업체 선점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최근에 거의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주변에서도 만약에 어떤 스몰캡 회사를 제일 좋게 보고 있냐라고 하면은 뭐 떠오르는 회사들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이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회사 많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아마 그렇게 많이는 그러니까 상장할 때는 항상 증권사들이 커버를 하는데 그 뒤에는 많이 커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도 보고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가지고 좀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뭐 한 3개인가 4개밖에 네, 많이 없어요. 네. 아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폐배터리주로 많이 올랐던 건 MPC였고 네. 그래서 MPC도 방송에서 다뤄봤는데 제가 뭐 전문가님들 그리고 뭐 패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국내에서 폐배터리 관련해 정말 기술력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없다고 한 게 그 2개? 네. 3개? 그렇게 있는데 MPC는 용기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기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뭐 파워로직스나 영화테크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정부 쪽에서 좀 지원 도와주겠다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오르면 장땡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내년도에 상장하는 성일하이텍이나 아니면 뭐 제형택은 아직 상장할 계획은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좀 더 뒤에 일이다라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체 투자안을 본다면은 유일 에너테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좋아요.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는 그냥 2차전지 장비 쪽에 포커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잘 몰라서 그래. 알면은 이게 또 하나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막 매수가 들어오면 분명히 이 종목이 더 많이 갈 수 있었는데 우리도 잘 몰랐잖아. 모르니까 정말 찐 수혜주인데 대장주 자리를 오히려 다른 애들한테 내줬다. 근데 아마 내년에는 또 대장주 자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많은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네.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의 아들입니다. 한경이 키운 이충. 자식. 한경의 자식. 저희가 잠깐 빌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